광명에 대한 하락을 다룬 것만 보면 정말 피눈물 날까요? 도시에 대한 정보 분석도 없이 그저 최고점 대비 급락했다면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광명에서 어디가 매력적인 입지이며 예산에는 어디가 들어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광명에 대해 요목조목 알아보면서 제목 어거로처럼 정말 충격일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가 02로 쓰고 계신 걸 알고 계시나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경기도 과천과 광명은 실제로 02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인접 대도시 통합권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면서 그만큼 지리적으로 서울과 바로 인접한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광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광명역, 이케아와 코스트코, 광명 스피돔, 광명 동굴, 광명 뉴타운, 기아차 소아리 공장, 여러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도시입니다. 광명이라는 도시 자체 큰 틀부터 살펴보면요. 가운데 큼지막한 산들이 위치해서 산 외곽 지역부터 발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구로구, 동쪽에는 금천구, 서쪽에는 부천, 남쪽에는 시흥과 안양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광명 생활권을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북쪽에는 광명 철산 하안동 지역과 남쪽의 소화동 일직동입니다. 대개 광명 구도심이나 서울만 보아도 아파트랑 단독 다가구 등이 혼재되어 있죠. 그런데 철산부터 하안 소화동 쪽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많고요. 일직동도 보면 신도시처럼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권을 살펴보면 도심이 점차 형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광명사거리 상권은 길고 크지만 네모반듯하진 않죠. 철산동은 시청과 역 앞으로 해서 철산동역 쪽에 주로 상권이 모여 있는데 네모 박스처럼 형성되어 있죠. 하안동도 하안사거리를 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박스 상권이 장점이자 단점인 게 한쪽으로 모여 있으면 이왕이면 상권 가까운 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광명역이 있는 일직동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케아와 롯데몰 그리고 코스트코가 있고요. 저도 광명역 볼일 보러 갔다가 꽤나 많은 상권과 주상복합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실감했었던 경험이 있네요. 상권을 봤으니 세부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로 광명 철산 지역부터 살펴보면요. 북쪽의 광명 철산에는 광명의 장점은 주요 일자리 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 철산역을 통해 가까운 가산 디지털 단지는 물론 환승에서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요. 2호선 환승하여 강남까지 40분대 접근하므로 인근 타 경기도권 도시들도 3, 40분 내 접근하는 도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굳이 꼽는다면 과천, 안양, 성남 일부와 신분당선 라인 정도 꼽을 수 있겠네요. 향후 3선까지 완전 개통된다면 GTX A 노선의 화성 동탄, 고양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광명 1등 입지를 꼽으라면 저는 철산동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철산 레미안자이, 푸르지오 하늘채, 그리고 두산 이브 트레지움이 평당가 3천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21년 준공된 신축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어 그보다 평당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철산역 역세권, 상권, 초등학교 인접의 장점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광명동, 철산동은 광명 뉴타운으로 현재 신축으로 곳곳에서 탈바꿈하는 중이죠. 총 11개 진행구역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7년까지 과잉 공급일 만큼 계속 신축 아파트가 생깁니다. 1구역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현재 5구 타입 입주권 거래만 활발하게 있으며 프리미엄은 3억대 형성하고 있어 10억원 선이고요. 바로 아래 단지인 2구역 트리우스 광명은 1구역과 가격이 유사합니다. 2구역 바로 아래인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84 타입 입주권 기준 10억 중반, 11억 초반 거래가 되네요. 바로 옆 5구역인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유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광명 재개발 구역들은 10억원 선입니다. 평당가 환산 시 3천만원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광명 사거리 남측으로는 입주한 14, 15, 16구역에 3개 단지가 있고요. 84 타입 기준 직거래 제외 10억에서 11억원 선입니다. 이어서 하안동 살펴보면요. 입주 시기 30년차 넘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요.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철산동의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광명시에서 재건축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13개 하안주공 단지를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화되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초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존 용적률이 250%였는데 300%까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안동은 평당가 2천만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즉 20평에서 30평대 4억에서 6억 선,
하안주공 12단지가 가장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소화동은 그보다 준신축, 구축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안동과 마찬가지로 2, 30평형대에 5억에서 7억대 형성하고 평당가 2천만 원대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잘 알고 있는 광명역 역세권으로 5개 단지가 포진되어 있고요. 철산동 가격과 유사한 3천만 원대 형성한 주상복합 신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가 대비 2배는 보통 다 올라가 있는 단지들입니다. 광명역 기존 1호선, KTX뿐만 아니라 향후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들어오는 호재도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지에 따라 초중학교 한 개씩밖에 없어 거리에 따른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네요. 84 타입 약 10억에서 12억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구역이나 아직 윤곽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 신도시가 있죠. 광명시 인구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인구 하락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현재 28만 명대이고요. 서울 주요 자치구 전세가 상승이 광명시에도 영향에 미침을 볼 수 있겠네요. 입주 물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년까지 과잉 공급입니다. 정리해보면 철산동이 가장 우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걸 유지할 것 같고요. 철산동의 레미안자이가 지난 10년간 리딩한 이유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역세권, 깔끔한 편이고 안양천과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아 보임을 볼 수 있죠. 재건축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자연스럽게 대장단지를 이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광명동의 광명 뉴타운이 천지개벽한다고 하지만 중간중간 크고 작은 골목과 상권도 가구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임장 가보면 입주 다 하면 광명사거리 같은 도로가 좁은 편이라 출퇴근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기존 빌라 등의 구축을 현재 가격보다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입주를 앞둔 조합원이나 신축의 메리트를 고려하여 분양받아 광명으로 전입오는 수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직동은 생활 편의시설은 많고 주상복합의 신축 메리트는 느껴지며 앞으로 생길 신안산선과 월판선 통해 여의도 판교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 지방 출장이 잦아 광명역 이용 또는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거주하기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안동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광명동에 뒤를 잇는 입지, 그리고 소화동이 발을 뒤를 잇겠네요. 아시다시피 교통호재는 앞서 언급한 월판선 개통입니다. 현재 광명에서 판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개통 후 좋아지는 점이겠네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먼 이야기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광명에 대해 요목조목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